솔직히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 프롬프트 타이핑으로는 이 정도 걸렸는데 음성으로는 3배 차이? 예, 안녕하세요, 기로입니다. AI를 좀 더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I 진짜 잘 쓰시는 분들 영상 보면 공통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보이스 모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사용하고 계셨나요? 저는 솔직히 잘 활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거 각 잡고 사용해보면서 와, 정말 AI 사용하는 생산성이 너무나도 올라갔습니다. 클로드도 좋고 코워크도 좋은데 이거 익숙해지시면 여러분 3배, 5배, 10배 정도까지도 효율이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영상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미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나 잘하고 있었구나 라고 들어주시고 아직 사용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은 영상 보고 꼭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음성 프롬프팅, 직접 타자치지 않고 말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실 기능 자체는 새로운 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능인데 이게 뭐 굳이? 라고 생각하고 저도 잘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사용해보고 생각이 완전히 좀 바뀌게 됐죠. 음성으로 AI를 쓰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AI들에서 제공하는 2가지 모드가 있어요. 먼저 받아쓰기 모드. 이거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GPT 화면이에요. 지금 받아쓰기 모드를 활성화하고 말하고 있는 건데 얘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있다가 끝나면 그대로 텍스트로 변환해서 프롬프트 창에 입력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름 잘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받아쓰기 모드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을 다 하고 옆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GPT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 말을 잘 받아 적어줬죠? 이게 받아쓰기 모드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보이스 모드입니다. 지금 GPT에 보이스 모드를 켜놓은 상태이고 이거는 받아쓰기 모드랑 다르게 음성으로 AI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모드입니다. 얘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제가 말을 멈췄다 싶으면 답을 줄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응, 정확히 그렇지. 네가 말하는 도중에는 내가 계속 듣고 있다가 네가 멈추면 내가 바로 응답해주는 거야. 실시간 대화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고 바로바로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봐. 내가 잘 듣고 있다가 도와줄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목소리도 참 괜찮아요.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 날씨 어떠니? 좋아? 내일 인천은 최고 기온이 약 22도, 최저 기온은 14도 정도로 예상돼. 비 소식은 없어서 우산은 안 챙겨도 될 것 같아. 낮에는 가벼운 겉옷이면 충분하고 저녁에는 조금 쌀쌀할 수 있으니까 얇은 겉옷을 챙기는 게 좋겠어. 아니 근데 이거 데이터 어디서 가져온 거야? 믿을만한 거지? 내가 방금 확인한 정보는 실시간 날씨 예보를 바탕으로 제공한 거야. 믿을 만한 기상 예보를 참고했으니 안심해도 돼. 고마워.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음성 프롬프팅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알려드리면 좀 쉽고 유용하게 사용들 하실 수 있을까? 사람들이 금방 이해하려면 먼저 음성 프롬프팅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흘러가는지 강조하면 좋아. 그리고 실시간 반응성 덕분에 즉각적인 답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알려주고 또 음성으로 말하니까 손이 자유롭다거나 멀티태스킹에 도움이 된다든지 자연스럽게 질문하면서 정교한 답을 얻는 방법도 예시로 들면 더 활용하기 쉬울 거야. 이런 식으로 AI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보이스 모드입니다. 이 2가지 음성 프롬프팅 방법 중에 실제로 더 유용한 기능은 받아쓰기 모드예요. 여러분의 AI 활용 속도를 정확히 3배 이상 올려줄 거예요. 속도는 물론이고 편의성 그리고 컨텍스트 관점에서도 이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직접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요거 받아쓰기 모드가 얼마나 유용한지 이제 3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연은 GPT로 해볼게요. 제미나이와 클로드도 지원하니까 다른 AI 쓰신다고 해도 동일하게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이메일 써볼 거고요. PPT 만들어 볼 거고요. 바이브 코딩도 해볼 거예요. 시간상 실제로 완성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 이런 시나리오에서 음성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메일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이메일을 먼저 보내볼 건데 클라이언트한테 일정 지연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톤이 진짜 중요한 메일이죠. 타이머 켜놓고 타이핑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한 1분 정도 걸렸습니다. 요번에는 똑같은 내용 음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클라이언트 메일 하나 좀 써줘.
프로젝트 일정이 일주일 정도 지연될 것 같다고 좀 알려야 돼. 이 이유는 API 연동에서 예상보다 이슈가 좀 많았던 건데, 구체적으로는 상대 쪽 문서랑 실제 스펙이 좀 안 맞아가지고 변명처럼 들리면 안 되니까 팩트 중심으로 짧게 마지막에 미팅 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장으로 마무리. 20초 정도 걸렸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메일 시나리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납품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엔 음성으로요. 클라이언트 메일 하나 좀 써줘. 프로젝트 일정이 일주일 정도 지연될 것 같다고 좀 알려야 돼. 대안으로 주간 진행 리포트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마지막에 미팅 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장으로 마무리. 이메일 2가지 상황 보셨는데 타자 칠 때는 두 경우 모두 1분 정도 걸렸고 음성으로 할 때는 20초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가 AI를 쓰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프롬프트인데 그 기본적인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이 음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PPT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번엔 속도가 아니라 컨텍스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핑으로 먼저 해볼게요. 타이핑은 한 이 정도로 멈추게 된다면 이번엔 받아쓰기로 해볼게요. 클라이언트한테 제안할 PPT 초안 만들어줘. B2B 사스 회사인데 내부 AI 자동화 솔루션 우리 제안하는 거야. 상대방 담당자는 기술을 좀 잘 모르는 임원급이고 근데 이 사람이 결재권자는 아니고 추천할 수 있는 위치 정도? 그래서 기술 디테일보다는 비즈니스 임팩트랑 ROI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한 10페이지 정도? 구성은 문제 정의, 솔루션 개요, 기대 효과, 도입 프로세스, 비용, Q&A. 그리고 각각 페이지에 어떤 그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좋을지랑 그 시각 자료도 같이 좀 정리 좀 해줘봐. 그리고 이거 담당자가 경영진한테 보고할 때 그대로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통과될 확률도 더 높으니까. 제가 크게 따로 잘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결재권자는 아니다. 경영진한테 보고할 때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거든요. 혼잣말처럼 툭툭 나오는 건데 이것들이 다 컨텍스트입니다. AI는 배경 지식이 많아야 더 괜찮은 결과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에게 지침도 넣고 너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페르소나도 지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프롬프트를 말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컨텍스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줄, 두 줄 프롬프트 치시던 게 말로 하면 자연스럽게 4-5줄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성 프롬프팅을 사용하면 속도도 물론 빨라지지만 자연스럽게 컨텍스트 양도 늘어나게 돼서 AI에게 더 좋은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즘 많이들 하시는 바이브 코딩이에요. AI에게 시켜서 간단한 웹사이트나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 개발자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머릿속에 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뭘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지?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되지? 이게 막막한 거예요. 타이핑이면 여기서 멈춥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말로 하면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 몰라도 돼요. 가령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어줘. 내가 운영하는 건 동네 작은 브랜치 카페인데 분위기는 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야. 주 타겟은 30, 40대 여성 고객들. 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될 거는 가게 소개, 대표적인 메뉴 3가지, 그리고 위치랑 영업시간, 그리고 우리 SNS 인스타그램 링크, 이런 거. 예약 기능은 따로 필요 없고 대신 전화하는 버튼이 크게 있었으면 좋겠어. 모바일에서도 깔끔하게 보이게. 이 정도로 웹사이트에 대한 기능적인 요소들은 하나도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카페가 어떤 곳이고 뭐가 필요한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방법을 딱히 안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전달한 건데 AI가 그걸 듣고 알아서 구조 잡아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타이핑이면 제대로 된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데 하고 형식의 가치거든요. 이게 음성이니까 쉬운 겁니다. 프롬프팅의 진입장벽을 없애주는 거예요. 원하는 건 있는데 어떻게 요청해야 될지 모를 때 타이핑 앞에서 막히지 마시고 마이크 한번 눌러서 그냥 내 상황을 말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여드렸는데 조금은 공감이 되셨을까요? 정리해드릴게요. 음성 프롬프팅, 받아쓰기 모드를 활용하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속도가 최소 3배 이상 빨라지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컨텍스트가 늘어나니까 답변 품질도 좋아지고 뭐라고 써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이 내 상황만 말하면 되니까 프롬프트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편리합니다. 프롬프트를 친다는 건 결국 글쓰기를 하는 행위입니다. 머릿속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풀어서 쓰는 거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더 드는 작업이죠. 근데 음성으로 하면 그런 과정 없이도 AI에게 똑같이 지시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글로 바꾸는 그 부담 없이 그냥 말하면 되니까요. 빠르고 편한 건 덤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AI를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실전 활용법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